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거래소는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죠. 거래소의 거래량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거래소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건지, 이런 상황이 유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거래소의 파산 경고가 등장했을 때 그 신호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거래소들 순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이비트인데, 바이비트는 한참 또 많은 거래량을 만들면서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로 급부상했죠. 거래소의 기술적 비용 중 높은 비용을 차지하면서 고정 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웹 서비스 비용입니다. 거래소는 이게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다고 인터넷 대역폭을 줄이게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거래소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거래소가 터지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유저들은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용자가 항상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트래픽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두면 고정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정 레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전 세계의 리전을 다양하게 배포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래소는 영업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최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이비트입니다. 사실 1등은 독보적인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 바이낸스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비트 경우 2월 들어 135억 달러의 거래량이 65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월 20일 바이비트의 거래량이 135억 달러를 찍었는데 거래량이 스물스물 줄어들면서 2월 7일 6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이낸스도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그 하락하던 거래량 추이가 다시 45% 급등하면서 힘들게 100억 달러 트레이딩 볼륨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이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의 거래량이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하루 45% 거래량이 급등해서 전체 거래소 중 거래량 순위 7위에 겨우 안착을 했습니다. 바이비트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탑2는 첫 번째 바이낸스와 두 번째 점프 트레이딩입니다. 점프 트레이딩은 점프 크립토죠. 이건 일주일간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2B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건 제외한다라고 치면 점프 트레이딩은 역시나 많은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또 눈에 띄게 드러나죠. 그런데 상위 거래량 탑 1, 2를 만드는 VIP 유저들이 최근 거래가 뜸하니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왜 너네 우리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 라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런 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너네는 호가 단위가 너무 커서 차익 거래나 트레이딩 전략 구사가 좀 쉽지 않더라고 라고 답을 받아서 거래소는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랴부랴 세웠고 API 프로그램 공급자들에게 공지를 알렸습니다. 바로 USDT 선물 거래의 틱 사이즈, 호가 단위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틱 사이즈, 호가 단위를 줄이면 더 빠른 거래,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A는 100원에 삽니다 라고 하고 있고 B는 저는 101원에 팔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라고 하던 이런 거래가 A는 100원에 삽니다 라고 하고 있고 B가 그러면 혹시 100.5원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막 그라입시다 하면서 이렇게 쿨한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다양해질수록 이런 식으로 니즈와 니즈가 맞아지면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죠.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거래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반 사용자들은 시장가로 주문을 체결시키는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유저들은 호가를 누르고 수량을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미 호가가 지나가서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듀스 온리 눌러놓으면은 체결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가를 줄이면 VC들의 차익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윈윈인데 왜 이걸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버의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오더북 대비 절대적 표 사이즈가 단위만큼 10배씩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더북 매칭 시스템도 훨씬 부하가 심해지고 주문을 수집해서 갱신하는 녀석도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의 유저분은 에이 뭐 거래소가 알아서 잘 하겠지, 잘 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적화 알고리즘의 힘이고 압도적인 주문량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금력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바이낸스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0.1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점 두 자리로 운영을 했는데 서버 부하로 한 자리로 줄였죠.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로 운영할 때 모인 많은 유저들이 꾸준히 바이낸스를 사용하면서 바이낸스로 거래량이 몰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서버와 유지 보수에 사용할 금전적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순환 펌핑을 시킬 자금으로도 사용을 해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을 움직일 수도 있고 API 유저가 아닌 일반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른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괜히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에이 너무 딥하게 혼자 망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소수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BTC-EX라는 거래소예요. BTC-EX는 2021년 6월에 시작한 신생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근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소수점을 0.001까지 세 자리를 사용해서 서버를 돌리고 있어요. 정말 돈이 썩어나나 싶을 정도입니다. 서버가 어떻게 저 극한의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놀라워요. 이 모든 게 다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소수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서버 부하는 최소 제곱으로 늘어난다라고 봐야 합니다. 즉 얘네들은 현재 바이비트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오더북에 부하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 거죠. 바이낸스 빼고 다른 거래소는 모두 죽이겠다라는 치킨 게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BTC-EX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돈 못 벌어도 서버 비용으로 다 내면서 거래량을 흡수하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비트의 틱 사이즈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일찍 좀 하던가 같은 생각을 들게 하죠. 사실 바이비트도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빠르게 안 했나 싶을 정도예요. 호가 단위가 크면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롱과 숏 포지션에 물량이 쌓이게 되고 지정가 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API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바이비트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틱 사이즈가 조정되고 나면 꼭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은 2월 10일 UTC 기준으로 오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호가가 줄어들면 자동 호가는 더욱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호가가 밀리면서 시장가 체결이 되는 것도 막아줄 뿐더러 지정가 거래 체결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스캘핑이나 단타 트레이딩이 매우 편해집니다. 참고로 저희 서비스는 작년에 바이비트에서 브로커 거래량 탑10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저희 회사 메인 비즈니스는 B2B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타 거래소와의 해칭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외에 이런 API 트레이딩을 개인도 많이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오픈을 한 거예요. 바이낸스와 비트맥스를 제외하고 기간을 제외한 개인은 레퍼럴과 상관없이 스마트코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써서 API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겟 거래소의 요청으로 협업을 통해 비트겟 서비스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해당 내용은 비트겟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한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NFT와 코인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래소의 경쟁은 유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거래소가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유가 이런 경쟁적 비용 소모로 낭떠러지에 먼저 떨어지는 건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겠죠. 이번 이벤트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